수학 불안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단국대 수학교육과 연구팀과 함께 수학 불안이 높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4일간의 캠프를 마련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하고 수학 불안 캠프를 같이 진행하게 될 캠프직의 김현주입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아이들이 언제, 무엇 때문에 불안을 느끼는지 써보도록 했습니다. 아이들 스스로 자신의 불안에 대해 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렇게 시작된 캠프는 앞으로 10차시 동안 4단계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불안의 원인을 진단하는 단계, 다양한 문제풀이를 통해 수학의 즐거움을 깨닫도록 하는 심리적, 수학적 처치 단계, 마지막으로 교사의 피드백 단계입니다.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좀 뭐가 문제인지 한번 써보고 과연 이게 내가 극복하지 못할 건가? 그게 아니라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 그럼 우리 남학생부터 앞에 나가서 애들하고 한번 공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려운 문제가 쓰여진 종이를 보게 되는 게 불안해집니다. 어떻게 불안해지냐면은 눈앞이 되게 어두워지고 눈 감은 것 마냥. 그리고 그냥 종이를 보잖아요. 그냥 확 덮어요. 그냥. 몰라. 이거 못하겠다. 이러고. 그때 중학교 때는 딱히 시간에 쫓기는 그런 느낌을 잘 몰랐는데 고등학교 들어와서 바로 첫 시험 갔는데 이게 시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그런 느낌을 받아서 그때 진짜 너무 되게 두렵다고 불안했다고 해야 되나 그랬고 그때 느낌은 빨리 도망가고 싶은 느낌이었고요. 고1 중간고사 때 제가 수학 시험을 풀 때 그때도 불안했었거든요. 근데 다 풀고 제 손을 보니까 엄지손톱에 완전 피가 나 있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너무 불안해가지고 막 뜯었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었고. 어떻게 불안하냐면 일단 심장 박동수가 빨라지는 게 느껴지고 이제 손에 이제 땀도 막 나고 딱 문제를 보자마자 이거 못 풀 거라는 문제를 바로 직감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되게 앞이 깜깜하고 당황하고 손에 땀이 나기보다는 손이 달달달 떨려서 글씨를 못 써요. 근데 너무 당황하고 떨려서 울었어요. 수학 불안은 누구나 겪을 수 있다는 걸 공감하게 된 아이들. 이제 그동안 두려워했던 수학 문제를 함께 풀어보기로 했습니다. 얘들아, 짝이랑 짝꿍, 앞뒤 뭐 해갖고 다 질문하고 서로서로 도움 주고받으셔도 되세요. 이번 캠프에서는 평소 문제집에선 볼 수 없었던 특별한 문제가 등장했습니다. 시간에 막 촉박해서 풀 필요는 없어요. 잠깐만, 40% 이상 거면 40원에다가 쿠키 한 개씩 판 건데 100원에서 40%를 나는 거니까. 100원인가? 그렇죠. 이게 있잖아. 이 글씨를 이렇게 세우는 거 맞아? 아니 이게 아니지. 그러니까 리터당 가격이 X1이라는 거잖아. 6.15 곱하기 X 플러스 120을 해야지 7,040원. 오케이. 너 슈크림 다 풀었어? 풀었는데 풀었는데 이상해 나. 나도 이상해. 안 이상한 애가 어딨어. 다 분수 나와 막. 교과서가 얘네는 다 이런 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약간 좀 우리가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실생활 문제를 수학적 개념으로 풀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를 통해 수학을 왜 배워야 하는지 학습 동기를 부여하고 흥미를 높이도록 한 겁니다. 모르는 문제를 서로 상의하며 수학에 대한 긴장감을 떨쳐내는 아이들. 10대 15는 390대 X인 거잖아. 원래 이게 정리되잖아. 근데 그럼 얘를 앞뒤를 바꿔주는 거야. 얘를 다 방법이 있는 거 같아. 원래 다. 맞아. 다 그런 공식이 있어. 사실 그 전에 풀던 문제들은 다 무슨 생전 처음 보는 그런 느낌의 문제였단 말이에요. 사실 일상에 쓸모가 없잖아요. 근데 이번에 푼 문제를 보니까 인터넷 회신 속도를 보는 것도 그렇고 제가 하다못해 빵을 만들 때도 수학을 쓰더라고요. 선생님께서 주신 문제는 좀 일상생활에서 미지수를 정해놓고 이렇게 또 이것도 방정식처럼 풀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이런 것도 있구나. 되게 어려운 문제만 하다가 이렇게 쉽게 수학에 접근할 수 있는 문제 하니까
약간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아요. 아이들의 활동에는 반드시 피드백이 뒤따릅니다. 문제를 푸는 방법보다는 아이들이 놓치고 있는 수학적 개념을 되짚어주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3점의 평가 점수가 4점이니까 상품만 4. 조건을 찾아서 풀어야겠다. 이거 정말 굿솔루션이야. 이게 수학 읽는 방법인데 스스로 알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식을 먼저 세우면서 수정하고 그림으로 그려보면서 푼다는 거는 이게 전문적 용어로 수학적 의사소통을 함양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 특히 피드백 단계에서는 아이들이 평소 인지하지 못했던 장점들을 짚어줌으로써 수학에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수학이 어려워요. 그거는 저도 어려웠기 때문에. 저도 학창 시절 때 제가 지금 수학 교사를 하고 있지만 뭐 수학 너무 재밌어서 한 학생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이들의 감정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저는 이번 이런 경험을 통해서 조금 자신감을 좀 얻고, 그렇잖아요. 수학 못한다고 해서 자신감이 떨어지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좀 자신감을 얻고 좀 수학이 어려운 걸 인정을 하되 우리가 그래도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니까 학습 동기가 좀 강화가 됐으면 좋겠는데. 얘들아, 그럼 이제 발표 한번 해볼까요? 같이는 나오셔서 이거 1차함수 과제 발표 해보실 팀. 네. 성민이하고 소윤이 팀. 오늘은 도형을 통해 함수의 원리를 이해해보는 색다른 문제가 등장했습니다. x는 1일 때 y는 6, x는 2일 때 y는 11, x는 3일 때 y는 16으로 하나씩 이제 입력값과 출력값이 하나당 하나씩 대응하기 때문에 함수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이 항상 뭐로 일정하나요? 5요. 네, 5 맞아요. 네. 잘하셨습니다. 박수. 아니면 나 이거 1차함수 과제나 다른 방법으로 설명하고 싶다? 와, 오늘 정훈이하고 아영이가 막 손 번쩍 들고 막 선생님 기분이 좋네요. 했잖아. 이 상태에서 그림 3을 보면 일단 이 두 개는 변하지가 않잖아요. 여기랑 서로 바뀐 게 보이시죠? 겉에가 한 줄씩 이렇게 늘어나요. 평소 내성적이던 정훈이와 아영이도 처음으로 적극적으로 나서봅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사실은 수학도 이 아이들은 싫어하는 아이들일 거고, 그 다음에 수학 성취도 낮은 아이들일 거고 하니까 분명 결과 측면에서는 안 좋을 줄 알았어요. 과연 이렇게 저희가 끝낼 수 있을까, 그런 힘든 부분도 있었는데 차츰차츰 아이들이 이제 그걸 자기 걸로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자신감도 생기고, 이제 마지막 마무리로 뭐 캠프가 어땠고 감정을 이제 표현을 하는 시간을 갖는데, 그동안 수학에 대한 아이들의 불안은 얼마나 감소됐을까요? 자신들의 변화된 감정을 다양한 그래프로 표현해 봅니다. 전에 캠프를 하기 전에는 완전 음수였는데 이제 양수로 돌아서 수학에 대한 저의 호감을 나타내봤고요. 그리고 2번은 그냥 원의 방정식을 하나 그려봤는데요. 이게 의미하는 게 그냥 저희가 앞으로 수학 시험 볼 때 다 동그라미 채점하자는 의미로 간단하게 하나 그려봤어요. 엄청 떨렸다는 그걸 빨간색으로 약간 심장이 박동이. 그래서 빨간색이었다 이제 주황색으로 되고. 근데 왠지 2학기가 되고 시험을 또 다시 보면 또 수학 불안 정도가 올라갈 것 같아서, 그래서 다시 수학 불안 정도가 올라가면 수학 캠프를 다시 떠올리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일상에 돌아가서 학교 수학을 배워야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좀 여유롭게 풀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그게 아쉬운 것 같아요. 수학은 원래 재미없는 과목이라고 많이들 생각하잖아요. 저도 분명 그랬는데 저는 오늘 활동하면서 처음으로 흥미라는 거를, 약간의 흥미를 좀 느꼈어요. 전 제가 사실 수학을 못한다고 생각을 했었고 수학이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는 약간 제가 못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더 어렵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지금 문제를 풀어보니까
좀 오랜 시간을 들여서 한 문제에 집중적으로 고민을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보다 문제를 많이 풀었고 거기에 대해서 자신감이 좀 생기니까 수학도 좀 좋아진 것 같아요. 아이들은 처음으로 자신만의 속도에 맞춰 충분히 생각해보고 수학에 대한 성취감도 맛봤습니다. 사점대에 이르렀던 아이들의 높은 불안도는 캠프 이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인지적 성취 면에서도 발전된 모습을 보였습니다.